네, 안녕하세요. 워싱턴 빈대지기를 진행하고 있는 박춘선입니다. 참 오랜만에 뵙죠? 그동안 제가 또 이민국을 다니면서 제가 또 듣고 또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해오는 사항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또 새로운 정보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요즘 이민국에 가서 그 인터뷰를 하다 보면 범죄 기록에 대한 그것을 굉장히 상세하게 물어본다. 범죄라는 것은 법을 어긴 사람들이 이제 늘 가르쳐서 범죄 뭐 기록 이런 걸 하는데 뭐 가장 작은 것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그 교통 위반, 스피딩, 뭐 정지 사인에서 뭐 안 섰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음주운전,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뭐 이제 나이 어린 사람에게 술을 팔았다거나 담배를 팔았다거나 또는 무슨 그 누구에게인가 폭력을 휘둘렀다든가 이런 것들이 그 여러분이 왜 영주권 받고 난 뒤에 오늘까지의 기록이 그 사람들이 다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설마 그것까지야, 또는 이게 뭐 몇십 년 됐으니까 괜찮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으로 갔다가 거기에 딱 부딪히면 말문이 막혀버린다. 그러면은 두 번째 인터뷰를 하는 경우가 몇몇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미리 이제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더라면 제가 어느 정도 아이디어를 좀 주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가르쳐는 주는데, 말씀이 없이 갔다면 이것이 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범죄 기록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23항, 그러니까 추가 질문 22항에서 23항 거기 보면은 체포는 되지 않았어도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스피딩 티켓 하나라도 뗀 적이 있다면 범죄를 저질렀거든요. 그래서 뭐 스피딩 티켓 뭐 떼었으니까 뭐 체포는 안 됐겠죠. 그래서 그 질문 22번 문제가 그거예요. 체포는 되지 않았더라도 법을 어긴 적이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yes를 하셔야 돼요. 내가 설령 신청서에 그것을 작성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yes를 하십시오. 근데 뭐가 문제냐면, 그렇게 하면 괜찮은데 판사가 나에게 그것은 없었던 걸로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없었다고 판사는 그렇게 해준다 하더라도 기록은 남게 마련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서 정말 없었느냐고 물어봐요. 끝까지 없었다 그러면 거기에 딱 걸리는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몇 년 전에 아니면 언제 어느 때 스피딩으로 한 번 걸렸었다, 두 번 걸렸었다, 30년 전이건 40년 전이건 그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근데 없었다 그러면 맨 처음에 가면 뭘 해요? 선서를 하잖아요. 거짓 없는 진실만을 이야기할 것을 맹세합니다라고 선서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없었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잖아요. 이게 딱 걸려버린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시민권을 안 준다는 건 아니에요. 진실을 말해라 이 소리인데, 그냥 forget, 잊어버리고 말 안 했다거나 설마 그거 가지고 나한테 물어볼 것인가 해서 안일하게 생각해서 아니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인터뷰를 다시 날짜를 잡아서 하는 사람들이 몇 분 있었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있는 걸 있는 대로 그대로 이야기해라. 근데 이제 뭐 술을 팔았다던가 무슨 뭐 폭력을 뭐 썼다던가 뭐 이런 거 있으면 법원에 가셔서 옛날에 그 판사가 준 그 판결문은 소용이 없어요. 이분들이 이미 그걸 다 가지고 있어. 그래서 그건 필요가 없는데 가가지고 my criminal 그 레코드를 떼어달라면 오늘 떼어줘요. 딱 한 장인데 뭐 무죄다, 유죄다, 뭐 기록이 없다. 저는 이제 기록이 없게 해줘서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걸 갖다 주면은 그 사람들이 더 빨리 이해를 하니까 법원을 가셔서 그걸 떼어와라. 그리고 이제 또 뭘 물어보냐면 스피딩을 했는데 그 당시 그럼 벌금을 얼마나 냈느냐.
라고 묻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건 기억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기억이 안 난다 하면 상관이 없어. 그냥 묻는 거니까. 그래서 이 범죄 기록에서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걸려요, 지금. 그래서 제 인터뷰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이메일로 아니면 전화로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 다시 그 인터뷰를 한다 해서 더 까다로운 건 아니에요. 확실한 걸 알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민국 그 심사하는 분들이 자기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 안에 오늘 인터뷰할 사람 불렀잖아요. 그 사람들 다 끝내야 되니까 시간이 모자르니까 다시 하려고 오라고 하는 것이지 무슨 큰 문제가 생긴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염려를 하시지 마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갈 적에는 혹시나 싶으면 그게 뭐 어저께 했으니까 내일 오시오 이게 아니니까 그 바로 법원에 가셔서 본인의 그 범죄 기록서를 떼어서 가져가시는 게 가장 안전하다. 너무 겁을 내시지 마시고 그래서 가면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물어보고 그런데 주면은 그냥 넘어가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경우라면 보통은 인터뷰가 끝나면 당신은 합격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결정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결정하는 대로 곧 통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여기서 다시 또 불안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 큰일 났다. 내가 이것 때문에 떨어지는 게 아닐까. 근데 걱정하시지 마세요. 거의 선서하라는 편지를 받는 것이 90%. 큰 범죄가 아니라면 받을 수 있는 선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으니까 걱정하시지 마라. 여러분이 너무 걱정하시고 막 어떤 분은 뭐 잠도 못 잤다 그러고 뭐 밥도 못 먹었다 그러는데 그럴 필요 없으세요. 잠도 푹 주무시고 밥도 많이 드세요. 걱정하시지 마시고. 제가 이런 말씀을 충분하게 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계속 그런 경험을 했고 제가 가서 또 보고 또 듣고 그런 사례를 많이 봤지만 그래가지고 시민권을 못 받는 경우 거의 없거든요. 근데 범죄 사실이 있는데도 없다라고 우겼을 적에는 못 받아요. 거의 잘 안 줘요. 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너무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시지 마시고 제 인터뷰를 가셔서 편안하게 대화를 하시면 돼요. 지금 현재 여기서 하는 일, 예를 들어서 내가 요리사로 스폰서를 받았다. 그러면 한국에서도 요리를 했느냐라고 물어봐요. 이분들이. 근데 한국에서는 영주권 신청할 때 요리사라고 신청을 이게 들어가는가 보죠. 취업 이민은.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뭐 경력이 있으니까 요리사를 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스폰서를 받는 그런 걸 거야 아마. 근데 가서 보니까 그때는 요리사로 들어왔는데 여기서 다른 일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뭘 물어보냐. 당신이 요리사로 오랫동안 한국에서 근무해서 여기서 요리사로 왔는데 왜 다른 일을 하느냐. 경력이 없는데 이걸 물어보더라고요. 그게 지금 몇 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뭐 말을 거기 가면 횡설수설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언더스탠딩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을 잘 맞추셔야 돼요. 내가 한국에서 요리를 해서 미국에 취업이민을 왔는데 예를 들면 요리를 왔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이게 내 적성이 안 맞더라. 뭐 이런 거 말을 좀 만드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여기서 스폰서를 받아서 온 회사가 글쎄 제가 봐서만 그런지 몰라도 없어진 회사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또 의심을 하는 거야. 근데 제가 10건을 보면 8건은 그 회사가 없어졌어요, 다. 저는 이제 모르지, 왜 없어졌는지, 그건 모르지, 제가 히스토리를 모르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꼬치꼬치 물어요. 정말 네가 요리를 했었느냐, 건축을 했었느냐, 무엇을 했었느냐, 한국에서 했었느냐, 이제 여기서 했었느냐, 거기 몇 년을 다녔느냐, 뭘 했느냐, 이거 계속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으면 저한테 미리 말씀하시면 제가 어느 정도 힌트를 드리는데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다시 재 인터뷰를 하는 과정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희 지금 워싱턴 등대지기 그 시민권에 대한 걸 많이 보고 이제 연락을 오시는데 요즘 가장
그 인터뷰하는 게 까다로운 게 취업 이민과 범죄 기록. 이것이 뭐 쉽게 넘어갈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있는 그대로 다 말씀하시면, 어떤 분은 제가 오늘 갔다 왔는데 이분은 날짜까지 기억하셨어요. 노인분이신데 내일 모레면 80이신데 1989년 12월 25일 날 술을 한 잔 먹고 길을 가다가 경찰한테 잡혔다. 그래서 그러니까 시험관이 잡혀서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그래서 구치소 가서 하룻밤 자고 나왔다. 그러니까 시험관이 벌금도 냈느냐 그러니까 벌금 냈다. 얼마 냈느냐 그러니까 200억 몇 불을 냈다. 그러니까 시험관이 웃으면서 89년도에 그 정도 내서 많이 냈는데, 그래서 이런 건 괜찮아요. 이건 범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런 걸 가지고 막 너무 긴장을 하고 불안해가지고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면 괜찮아. 사람을 죽이고 사기치고 성폭행하고 누굴 이런 문제만 아니면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시민권을 받을 수가 있는데, 주위 사람들, 내 주위 사람들, 이웃 사람들, 뭐 미국에 사시니까 뭐 교회를 많이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교회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혹시 시민권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할까라는 걱정을 많이 하세요. 제가 이제 또 한 분 그걸 말씀드리는데, 이분은 어떠한 범죄는 아닌데 이분은 미국에 온 지 30년이 넘었어요. 근데 시민권을 신청 못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을 찾아가서 상담한 결과 당신은 추방당할 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 그러니까 30여 년을 외국을 한 번도 안 나갔다 오신 분이에요. 나갔다가 못 오실까봐. 그래서 이제 저한테 상담을 했는데, 이분이 어느 가게를 했는데 가게 쉘프에다가 자기도 모르는 무슨 마약을 갖다 놨다고 했어요. 그런데 마약을 갖다 놓은 걸 자기는 모르는데 경찰이 와서 그걸 집어내면서 이거 당신이 놓은 것이다 해서 그것이 걸렸다고 했어요. 그런데 내가 안 했잖아. 근데 그 주인도 모르는 마약을 어떻게 경찰이 알고 찾아왔을까.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해서 시민권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신청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래서 제가 염려하시지 말고 하십시오. 그래서 법원 가서 그 기록을 떼어가지고 나중에 가지고 가라 했는데, 그런 거는 이렇게 크게 걸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아요. 나이 어린 사람한테 술 판 거, 마약 관계, 뭐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질구레한 이런 사건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가지고 시민권 신청 안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시지 말고 시민권 신청하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이메일을 주시면 가장 좋아요. 전화를 하시면 너무 힘드니까 제가 상담을 다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걱정하시지 마시고, 범죄 사실, 그 취업 이민 사실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고, 말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으면 연락 주시면 제가 힌트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시지 마시고 시민권 신청하셔서 꼭 시민권에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동안엔 제가 뭐 이 시민권에 대해서 다 알려드렸다라고 생각해서 안 했는데, 보니까 좀 자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도 불안해서 시민권을 신청 못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또 여러분 자주 찾아뵙고 좋은 소식이 있는 대로 많이 알려드리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